자, 오늘 이재명 대표가 제주도를 갔어요. 오늘 4.3이었으니까요. 저 자세히 보시면 옷깃에 동백 배지가 있어요. 근데 저 동백은 이제 제주도에서 뭐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최대한 5만 명까지 학살당했다 이런 거니까 동백꽃이 또 유난히 빨갛잖아요. 그 제주 4.3을 상징하는 배지가 이제 동백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윤석열 한동훈은 안 왔고요. 지금 이쪽 계열만 갔고 지금 여론조사도 제주 3개 선거구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지금 갔는데 간단히 말해서 윤석열이나 한동훈은 표 안 되니까 안 가는 거잖아요. 그래도 뭐 장사할 게 없으니까 안 갔겠죠. 형식적으로 뭐 저기 인요한 국민의 미래 비례 거기 위원장만 보내고 윤지혁이도 가긴 갔는데 어쨌건 정말 근데 저기 그 사진 뒷배경 한번 봐봐요. 동백꽃 피는 거 보이죠? 4.3 학살 후회가 국민의힘 맞습니다. 서북청년단 기억들 하세요? 그때 이승만이 저지른 짓이잖아요. 이승만이 대한민국 역사의 전두환보다 학살자입니다. 숫자로만 따지면. 그 이승만을 1월 달에 독립운동가로 선정한 게 윤석열이에요. 사실 정확한 통계를 한번 찾아봐야겠지만 그냥 언뜻 기억나는 걸로는 히틀러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사람을 학살한 사람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대한민국 요소에서의 빨갱이를 죽이자라는 차원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수만 명 죽여버린 자가 이승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4.3 추모제 추념식에서도 또 그 할머니의 손녀가 나와서 그 편지를 읽는 장면에서 이 대표님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울컥하기도 했고 그런 행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그 당시에 4.3 당시에 제주도 전체 인구가 30만이었는데 추정 사망 인구가 작게 잡으면 1만 5천 명이고 많이 잡으면 5만 명까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5%에서 20%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제삿날이 같은 사람이 너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런 역사는 반복시키지 말아야 되잖아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한 말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그 역사적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그거 처벌해야 되는 거. 지금도 5.18 폄하하고 제주 4.3 폄하하잖아요. 실제로 국민의힘에 출마한 인간들 중에 조수현 대전 서구갑 김일성의 지령을 받고 일어난 무장폭동. 사실 북한에서 내려온 건 서북청년단이야. 학살을 원 애들이. 소위 말하는 우파들이었다고. 그게 이승만의 후원을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태영호 뭐라 그랬어 작년에. 4.3이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 그러니까 얘네들 이제 우리나라 전통적인 70년 넘는 건국 이래 정부 수립 이래 70년 넘는 그 기간 동안 빨갱이면 다 죽여도 돼. 이게 대한민국 역사의 가장 큰 맹점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빨갱이는 죽여도 돼 그 말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죠. 맞죠? 태극기 집회 나가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소위 극우라고 하는 뭐 아저씨, 아줌마, 뭐 할아버지, 할배들은 다 그런 거잖아요. 빨갱이는 죽여도 돼. 그게 극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는 그거에 심취된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재명 대표 살인하려고 했던 맞죠. 그 사람이죠. 아직까지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4.3이고요. 그 4.3에 대해서 윤석열 할 말 없는 거고 나라면 가겠거든요. 가기 싫은 거야 이제. 아우 등신 정말. 채팅창에 답변이 있습니다. 뭐라고? 제삿날이라 안 간 거냐?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제주도에서 3시 30분에는 경남 창원 성산구로 갑니다. 허성무 후보가 지금 박빙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성산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창원 의창구 김지수 후보한테 또 지원세 가요. 그다음에 부산으로 가서 배재정 후보. 그다음에 부산 진을 이현 후보. 부산 서면 여기까지 지금 오늘 집중 유세가 예정돼 있는데 오늘 부산 서면 집중 유세니까 많이들 가시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도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전국적으로 아는 지인 모두에게 투표장 가라고 해주시면 돼요. 저는 그 이재명 대표 시간표를 보면서 이게 가능한 건가?
그러니까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산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대략의 동선이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걸 중간에 스태프들은 어떻게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 그럼 당사자는 또 얼마나 그러면은 빠른 속도로 움직여야 되는 건가?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목표가 그 부산진 서면에 있는 그 서운숙 부산시당 위원장 거기 이제 지원 유세가 마지막 목적지인데 그 과정에서 지금 격전지라고 알려져 있는 경합지는 다 지금 둘러보고 간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가는 곳은 다 경합지라고 보시면 돼요. 예. 아 여기는 경합이구나. 민주당 내에서 여론조사를 합니다. 공표는 못해요. 근데 그 여론조사를 보수적으로 해요. 민주당 후보한테 전혀 유리하지 않게. 그런데 경합지는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새긴 합니다만 경합지 49곳이라고 하는 것 중에 상당수는 원래 국민의힘 지역구예요. 그거 다 이어버리자. 그런 의도가 더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처음으로 원희룡과 개항을 토론회를 했죠. 예. OBS에서 방송하던데 그거 보고 있으면 암 걸려요. 내용도 사실 별로 없어요. 원희룡이는 왜 있잖아 그 우리가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하잖아요. 현근택 앞에 없는데도 막 소리 지르고 막 쇼하했던 그 인간. 갑자기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이재명 대표 한판 붙읍시다 여기까지 왔어 지금.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나온 여론조사도 개항에서 이재명 대표가 엄청 앞서고 있습니다. 상황 그렇고 근데 어떻게 그 원희룡이가 거짓말을 해갖고 이게 바로 들통나더만 바로. 그러니까 이런 거지. 교통망 확충과 관련해서 지난 2년 내내 국토부 장관 업무였는데 내가 국토부 장관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LH, GTX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거 뭐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누구랑 했냐? 난 들은 바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희룡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반복적으로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그동안 2년 동안 뭐 했냐? 한 일이 없지 않냐? 뭐 했는지 이야기를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런저런 일을 언급하니까 내가 국토부 장관인데 당신이 우리 그 뭐 차관이나 LH 사장이랑 만났다는 이야기는 난 들어본 적이 없다. 왜 허위사실을 이야기를 하냐? 그런 식으로 계속 쏘아붙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 바로 증거 자료를 내미는 거죠. 당시 국토부 차관하고 LH 사장하고 같이 간담회했던 자료를 보여준 거죠. 이게 골 때리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원희룡이는 자기 업무를 안 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차관이 나한테 보고를 한 바 없다. 그건 뭐냐 원희룡이 그냥 아예 여기는 일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냥 바지 장관이었다는 게 너무 티가 나고 본인 양평 고속도로 때문에 정신 없었을 때 아닙니까? 근데 이미 이재명 대표가 설명을 계속해요. 지금 유동수 의원하고 같은 층이다. 의원실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났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도 자기는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허위 사실일 여지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공격을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본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 위반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 기억이 없다. 예. 되지만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얘기를 명확하게 했다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희룡이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 그 전세 사기 피해자 있잖아요. 국토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전세 사기 관련해서 그냥 대책이 없어서 말고 많은 게 아니라 원희룡 이런 애들이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그 전세 사기 당한 금액을 선 지원. 보존해주고 네. 정부가 구상권 청구하자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 세월호나 이태원 유족 디아듯이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무슨 뭐 돈 버는 일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원희룡이 전세 사기 피해자가 뽑은 나쁜 후보에 선정이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전세 사기 피해라고 하는 게 돌아가신 분들이 꽤 있잖아요. 살 길이 막막해서. 예. 내 평생 모아온 자가도 아니야. 전세금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전세금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강남의 연예인들 전세처럼 뭐 보증금이 몇십억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1억 2억 그래요. 그거 다 뜯겼어. 그게 전 재산이고. 거기다가 요즘은 대부분 전세가 대출인 경우가 많잖아요. 과거에는 내가 열심히 목돈을 모아가지고 그 전세금으로 들어갔지만 요즘은 그 내가 들어갈 집을 담보로 해서 전세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엄청난 큰 부채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저런 상황에서. 근데
그래서 원희룡이 지금 저 아침 인사를 하는데 옆에 전세 사기 피해자분이 서 있었단 말이에요. 저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원희룡은 국토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네. 단지 국토부 장관 이걸 넘어서 원희룡 입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에 대한 무책임한 발언. 전세 사기 피해자만 사기 피해자냐? 다른 사기 피해자와 동등하게 해야 된다. 왜 이딴 소리를 네. 했었죠 그때도. 자, 그래서 근데 원희룡 지지자들이 저런 분들을 모욕해 버려요. 그러니까 원희룡 캠프 앞에서도 이분들이 그냥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저 영상을 찍은 이유가 본인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위험했기 때문에 찍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 빨간 옷을 입은 후보 지지자들이 와가지고 정말 쌍욕을 하면서 니들이 개딸년들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하면서 이게 아까 그 빨갱이는 죽여도 되랑 똑같은 거예요. 네. 개딸인 죽여도 돼 같은 똑같은 말이에요.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어. 이분이 상처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상 마지막에 누군가가 제가 봤을 때는 캠프 사람 연관 관련자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하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이런 짓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정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계 은퇴시켜 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그 뒤에 보시면 남영희 후보가 이제 안아주시는 저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뺏겨요. 저 장면에 저 마지막에. 그래서 이 원희룡 지지자들한테 거의 막 끌려 나오다시피 하는 과정에서 핸드폰을 놓치는데 그렇게 해서 쫓아내고 나니까 캠프 관계자가 고맙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그 장면이었는데 이 이야기를 남영희 후보의 저 유세 현장에서 직접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남영희 후보가 저렇게 안아주는 모습이 굉장히 마음에 찡했죠. 닿았죠. 네. 네, 찡했습니다 정말. 자, 어쨌건 원희룡은 뭐 이번에 당연히 집으로 가야 해야 되겠지만 얘도 수사 대상입니다. 사실은 네. 생각 한번 해봐요.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확보를 하면 양평 고속도로 특검은 안 해? 아, 그게 김건희 종합특검이든 예, 뭐든 예. 그럼 원희룡 수사 대상이라고요. 그렇죠. 쟤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고발 사주는 수사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그 원희룡은 멘탈이 나간 건지 거의 정신 상태가 건강한 건지 걱정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천수하고 같이 이제 트럭에 올라가가지고 유세를 하면서 시민들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이천수가 시민들하고 말싸움을 하면 옆에 있는 원희룡은 말려야 되죠. 그러지 말라고 말려야 되는데 옆에서 웃으면서 구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맞다니까. 원희룡은 있잖아. 사법연수원 시절에 술 먹고 개판 부리고 오줌 싸고 했던 기억나요? 그 인성이 어디 갑니까? 원희룡이가 어떤 약자를 위해 살았다는 이야기 있어요. 제주도지사 할 때 기억들 하십니까? 온갖 특혜를 다 받고 무슨 개발하는데 비리가 있고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원희룡이 사는 집이 사실상 뇌물로 받은 거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어요. 맞아요. 타운하우스. 기억들 하시겠지만 그러다가 제주도지사가 재미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주도지사 업무는 안 하고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지랄하다가 증권 연 거예요. 저런 게 원희룡이에요. 양평 고속도로 윤석열이 당선되자마자 인수위 때부터 변경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원희룡을 가장 먼저 장관들 중에 가장 먼저 임명을 해요. 그게 원희룡이에요. 저런 놈이 지금 계양까지 가 있는 거예요. 분노스럽고요. 어제 이재명 대표 재판 받다가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끝나고 나서 또 동작 흘러갔죠. 나경원 입장에서는 정말 치가 떨릴 겁니다. 지금 이렇게 자주 안 와도 되는데 왜 이렇게 자주 오냐고 막 그 이야기 한 적도 있었잖아요, 나경원이. 그때가 5번째였거든요. 네. 5번째 갔을 때였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가고 싶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6번째를 갔습니다. 이게 요거는 이제 타겟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가 가는 곳은 민주당이 조금만 잘하면 이길 수 있는 곳을 가는 거야. 박빙 지역을 가는 거예요. 아니 한 20% 차이 나는데 갈 필요가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만 더 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다시 기억을 되살려 주는 거죠. 나베라고 불릴 정도로 국가 정체성 의무가 있다. 이거 그냥 보통 일 아닙니다. 예. 나경원이 뭐 이렇게 단순하게 자유대 행사만 간 게 아니에요. 친일 재산 환수법 같은 거 반대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민당 관련해서 뭐 토론회 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경원하고 아베 그 이름 두 개를 붙여서 나베라고 막 별명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별칭이라고 그 멸칭, 그러니까 굉장히 멸시하는. 멸시하는 표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거 아니에요. 놀리는 거예요. 그냥 그 재밌자고 놀리는 건데 그걸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니까 또 모지란 아이는 그게 뭐 여성 혐오네 막 이딴 소리를 하던데 저걸 누가 여기서 여기 여성이 어디 있어? 어디 왜 끼어듭니까 여기서? 나베에 남성 여성이 어딨나요? 그러면은 저 남자가 그 친일 행위하면은 저러는 거 안 놀려요 우리가? 야 동훈아 여기 기사 보니까 김준혁이 뼛속까지 여성 혐오래. 아니 등신아 권력자들이 여성을 뭔가 그 어떤 성적 도구로 삼았다면 그놈들이 여성 혐오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나베에 여성 혐오가 어디 있냐고. 그거 일본에 대한 혐오에 대해서 화를 낸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멸칭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멸칭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멸칭이 뭐죠? 그러면 저 군중들 속에서 찌재명이요 그러고 있어. 야 네가 안농훈 근데 저 나경원 눈썹이 너무 예쁜 거 아닙니까? 왜요? 불만입니다. 그리고요 뭔가 무대에 오르는 배우 같잖아요. 동훈아 내가 한 500건 얘기한 것 같다. 형수 욕설 이야기도 해요. 집회장에서. 저건 허위사실 유포 아닌가요? 그러니까 형수 욕설은 형수한테 욕설을 했기 때문에 여성 혐오라고 논리를 만들어가고 싶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거 아니잖아요. 형이 미친 형이 어머니를 팼어요. 쌍욕을 하고 갔다고. 내가 나온 구멍 어쩌고저쩌고. 그걸 이재명 성남시장이 퇴근해서 본 거예요. 완전 개빡쳤잖아요. 그래서 형한테 전화를 해요. 형이 전화를 안 받아 술 처먹고 자느라고. 형수가 받아요. 형수한테 이야기를 해요. 이 사건의 발단은 뭐냐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되고 난 뒤에 이재선 형이 성남시장에 개입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았던 걸 내가 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어머니한테 행패를 부렸던 사건인데 형수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철학적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자기 남편이 자기 엄마한테 한 편이 철학적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형이 했다는 이야기를 형수한테 되돌려주는 거예요. 내가 뭘 확 찢어버린다 이런 거를. 그거를 한동훈이가 지금도 저렇게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동훈아, 네 형이 하나 있다고 치자. 막대 먹은 형이 네 엄마를 팼다고 치자. 쌍욕하면서. 어떻게 할래? 근데 이제 한동훈이 진짜 멍청하다고 느껴지는 게 지금 이제 선거 막바지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저게 과연 자기 지지층을 더 결집시키고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지 먼저 판단을 하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몰려 있다는 증거예요, 저게. 여당 대표면은 뭐 하냐면은 앞으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 같은 거 공약으로 거는 거야. 그러면 방법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몰리니까 남 헐뜯기만 하는 거. 우리나라 국민들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동작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론조사 최근에 나온 거 두 개 보면 이거는 이제 진짜 3표 부족한 느낌이죠 지금. 0.4%. 45.9 대 46.3. 근데 어제 나온 여론조사는 뒤집어졌죠. 48.8 대 43.1. 네, 류삼영 후보하고 이제 나경원 후보하고 확실히 이제 캠프 분위기가 다른 게 류삼영 후보 측은 그 따님이 이제 굉장히 이게 유튜브에 짤로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눈에 띄었던 건 그 친척들이에요. 친척 형제들. 그러니까 그 딸의 친척 형제들이 같이 이제 삼촌을 위해서 같이 계속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의 캠프라는 느낌이 확 드는데 나경원은 항상 외롭습니다. 혼자서. 그 누구는 뭐 바쁜 그 업무가 바쁠 테고 누구는 뭐 유학 중일 테고 각자 자기 할 일이 있겠지만 그래도 외로워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죠. 외로워도 네. 슬퍼도. 보통 이 정도 되면 남편이라도 나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또 공무원이잖아요. 네. 어쩔 수가 없이 그냥 자기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가만히 있어봐. 지금 은근히 나경원 편드네요. 역시 그런가요? 나봉이? 그런가? 혹시 나봉이? 나경원 누나 나 여기 좀 꽂아줘요. 예. 참. 어쨌건 나경원도 이제 보내야죠.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심판 선거에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지금. 나경원이 뭐 압도적이어가지고 민주당 후보들 6, 7명이
가라고 해도 안 갔던 지역구에 유삼영 후보만 내가 할게 했던 게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유삼영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하고 고맙고 막 그렇죠. 근데 그건 개인적인 거고 네. 동작을 이기면은 실제로는 그 강남도 사실상 초토화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동작을이 서초 바로 옆에 있거든요. 이런 측면들이 있어서 우리가 나베 이야기하면은 뭐 멸칭 같지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친일 청산하지 않은 것들이 지금까지 왔다. 이재명 대표 이야기 중에 그거 나옵니다. 오염수 방류, 과거사, 강제동원, 위안부 할머니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윤석열이 저렇게 된 데에는 프랑스처럼 나치의 역사를 확 지워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저런 이야기가 나와요. 4.3도 빨갱이가 한 거고 뭐 과거사의 나머지 뭐 반잔? 네. 강제동원을 한국에 줬어요 지금. 보상을 배상도 아니고. 오염수 방류에서 지금도 지구의 바다에는 오염수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친하게 지내는데 일본은 지금 북한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죠. 네. 까먹지 마세요. 오염수 방류. 그 분노했던 거. 일본이요. 오염수 방류를 도저히 하지 않을래 안 올 수 없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더 탱크를 만들면 되는 상황이었죠. 거기다가 대한민국에서는 국제법이 인정한 그 거부할 수 있는 명백한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만 하면 그 해양 방류를 바로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권리를 지금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일본한테 용인해 주는 거예요. 그 책임은 그럼 누가 지겠습니까? 한국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 우리들 빨갱이라고 부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광우병 걸린 사람 있냐, 오염수 방류는 그 반대하는 건 광우병 2탄이다 이지랄을 하고 자빠졌잖아요. 뭐 맥락은 좀 다릅니다만 요즘에 벚꽃 피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예. 완전 달라졌어. 내가 깜짝 놀란 거 하나 있습니다. 벚꽃이 원래 꽃먼지 피거든요. 네. 날씨가 이상하니까 잎사귀가 먼저 나온 벚꽃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뭔가 이상해. 사과가 지금 엄청난 그 이렇게 북상하고 있는 그런 게 있고 날씨가 따뜻해져가지고 예. 맥락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오염수 방류도 이제 지구를 지키는 차원에서 인류가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바다에 그렇게 버리면 안 돼. 청정 바다란 말은 사라져버렸어 지금. 그렇죠. 그렇게 오염수 안 버려도 플라스틱 때문에 바다는 힘듭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염수 방류에서 니들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이야기가 웃긴 거라고요. 방사능은요 없어지지도 않아요. 수십 년 동안. 바다에 쌓이는 거예요.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 수영장에다가 큰 수영장에 오줌 싸면 오줌 냄새 납니까? 이게 10년 동안 쌓인다고 생각해봐. 아우 충격적이네. 괴롭네. 사람들은 그런 거라고. 예. 저런 사람들이 빨갱이 운운하면서 할 말이 없으니까 빨갱이. 예. 최근에 나 그 길거리 지나다 본 거 있어. 뭔가 서로 시비가 붙었나 봐요. 그 빨간색 아주머니 한 분이 계속 그러시더라고. 저 빨갱이 시켜 저쩌고.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 미래 끌어가면 됩니까? 미래를 위해서 투표합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부 끝.